나이 들수록 빛나는다. 빛나는 나로의 초대. 안녕하세요. 미라클의 메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좋아하는 커피를 손에 들고 편안히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빛나는 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 문장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두려움, 아쉬움, 혹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싶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빛을 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 그리고 단단한 힘으로 채워진 보물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흐르나요? 혹시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잠시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재 자체로 빛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절과 같아요.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요로움,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중년의 우리는 아름다운 가을의 시간을 걷고 있어요. 화려한 색으로 물든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다채로운 경험과 깊은 지혜로 물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정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주름진 얼굴, 느려지는 걸음, 혹은 잃어버린 기회. 오늘 우리는 나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년의 삶은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쇠퇴로 묘사하지만 그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나이를 먹는 것은 경험을 쌓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여러분은 어땠나요?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하고 실수를 두려워했던 그 시간.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나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을 생산성과 정체성의 시기라고 했어요. 이 시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순간, 극복한 고난, 그리고 웃음과 눈물로 쌓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보석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젊음의 표면적인 아름다움 대신 우리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외모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화 속에서 더 진실된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중년의 여성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느낍니다. 미디어는 젊음을 찬양하고 사회는 나이든 여성의 지혜와 경험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빛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죠. 젊음의 기준에 얽매여 변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얼굴의 주름은 웃음의 흔적이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며 몸의 변화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도왔던 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 혹은 작은 미소로 누군가를 위로했던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빛을 냈나요? 그 빛을 마음속에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환경, 그때의 여러분. 그 빛나는 순간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지혜, 사랑, 인내. 그 모든 빛을 느껴보세요. 방금 떠올린 그 빛, 그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따뜻해지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빛을 기억하세요. 주름과 백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는 지혜와 사랑을 보세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이니까요. 두 번째, 경험의 힘을 깨우기. 나이 듦의 가장 큰 선물은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빛나는 지혜의 저장소예요. 오늘 우리는 그 경험을 꺼내 더 빛나는 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중년 여성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날들, 직장에서 쌓은 성취, 친구와 나눈 웃음과 눈물. 이 모든 게 여러분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환희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슬픔으로 무거웠어요. 때로는 희망이 넘쳤고, 때로는 좌절이 찾아왔죠. 결혼의 설렘, 출산의 기적, 육아의 고단함, 이별의 아픔,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경험을 과소평가해요. 그저 평범한 삶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극복한 도전, 배운 교훈, 그리고 사랑했던 순간들은 모두 지혜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깊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어요.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선생님이었죠.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순간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발휘했는지 기억하나요? 그 용기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로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공감 능력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용기예요. 이 모든 경험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자산입니다. 중년에 우리는 인생의 양면을 모두 경험했어요. 기쁨의 높이와 슬픔의 깊이, 사랑의 따뜻함과 상실의 차가움. 이런 대비되는 경험이 우리의 시선을 더 깊고 균형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을 더 입체적으로, 더 포용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그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걸었던 길, 넘었던 산, 건넜던 강. 그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의 여정을 밝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3가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며 배운 인내, 실패 후 다시 일어선 용기 같은 거예요. 천천히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세요. 첫 번째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 순간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인가요? 이제 두 번째 기억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마지막으로 3번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그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내 경험은 나의 보물. 방금 꺼낸 그 보물들, 그건 여러분의 빛이에요. 그 경험들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색으로 빛날 거예요. 오늘 그 보물을 꺼낸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변했습니다.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그리고 가끔은 그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경험의 힘을 믿으세요. 그 어떤 책이나 강의도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만큼 강력한 스승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위대한 학교에서 중요한 학위를 받은 겁니다. 3번째, 변화를 사랑하기. 나이 들면 변화의 연속이에요. 몸, 마음, 삶의 환경. 모든 게 변하죠. 하지만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을 내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중년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마주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경력이 바뀌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변화는 때로 불안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항하며 과거에 집착하거나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전자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을 피우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잠시 쉽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에 나무는 살아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죠. 예를 들어,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웃음과 눈물의 기록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호르몬의 변화, 체력의 변화, 외모의 변화. 이런 것들은 나이 듦의 일부분이죠.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작은 습관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변화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매 순간 새롭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흘러가 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의 변화, 삶의 변화, 혹은 마음의 변화. 그 변화를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이 변화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라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그 변화가 가져온 감정을 느껴보세요. 두려움, 불안, 기대, 설렘.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변화는 여러분을 더 깊은 빛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힘입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믿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화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야. 이 작은 긍정의 말이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네 번째, 새로운 꿈 꾸기. 나이를 먹을수록 빛나는 나에게는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젊음의 꿈이 아니어도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작은 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는 법을 찾아볼 겁니다. 중년의 우리는 종종 꿈을 잊어버립니다. 가족, 일, 책임 속에서 내 꿈은 뒷전이 되죠. 하지만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뭔가요? 새로운 취미, 여행, 혹은 작은 도전?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화가, 작가, 무용가, 혹은 탐험가? 그 꿈들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혹은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생긴 꿈이 있나요?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그것이 크건 작건, 실현 가능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꿈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책 한 페이지 읽기, 주말에 꽃시장을 방문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이런 작은 꿈이 마음을 채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작은 목표가 행복감을 높인다고 해요. 그 목표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제2막이라고 불려요. 첫 번째 막에서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맞춰 살았다면, 두 번째 막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열정과 꿈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업적 성취도 어느 정도 이룬 지금,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나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미를 느끼시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열정이자 꿈의 단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꿈의 씨앗이 있나요? 그 씨앗을 꺼내 부드럽게 키워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건, 그걸 시작하면 어떤 기분일까? 첫걸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여행, 그림 그리기, 외국어 배우기, 봉사활동, 춤 배우기, 글쓰기.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는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기쁨, 성취감, 자유로움, 충만함. 그 감정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첫걸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정보 검색하기, 관련 책 한 권 읽기, 입문 강좌 신청하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찾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꿈에 한 발짝 더 가깝게 할 겁니다. 천천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답이 바로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꿈을 꾸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심은 그 씨앗,
그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은 꿈이 모여 여러분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는 때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따를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여러분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을 위한 작은 시간을 매일 만들어 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간이 모여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5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행동.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중년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소홀히 합니다. 자녀, 부모님, 배우자, 직장. 모두가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내 잔이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안내를 들어보셨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이런 기본적인 돌봄이 여러분을 지탱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등 신체적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더 의식적인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첫 순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5분간의 명상이든, 맛있는 커피 한 잔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든, 그 작은 선물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행동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너무 많은 예를 말하죠. 하지만 모든 요청에 다 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아 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기도, 명상, 자연 속 산책, 예술 감상. 이런 활동은 우리의 영혼의 양분을 공급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느낌은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는 우리에게 지지와 사랑을 제공하죠. 특히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행한다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6번째, 관계의 깊이 찾기. 나이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을 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어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들 중 어떤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성장시키나요? 관계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은 바로 좋은 관계라고 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우리 삶에서 맺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던 거죠. 중년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표면적인 공통점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며 연결됩니다. 인생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눈 친구, 서로의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파트너, 세대를 뛰어넘어 교류하는 가족. 이런 관계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요. 관계의 깊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을 나눌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각, 감정,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청은 깊은 관계의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감정과 의도를 읽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경청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갈등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이 이럴 때 화가 나, 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느껴져 라고 말하는 거죠. 관계는 정원과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죠. 정기적인 소통, 작은 관심 표현, 감사의 말. 이런 일상적인 노력이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새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 클래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줍니다. 특히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선한 관점, 기술적 지식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죠. 이런 세대 간 교류는 서로에게 풍요로운 선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지지하고 성장시키나요? 방금 떠올린 그 소중한 관계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그 관계들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짧은 전화, 손편지, 진심 어린 대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관계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를 지탱하는 그물망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빛은 더 밝아질 거예요. 7번째, 내면의 지혜 들여다보기.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믿는 법을 배워볼게요. 중년의 우리는 수많은 결정, 실수, 성공,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우리 안에 특별한 지혜를 만들어냈어요.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죠. 내면의 지혜는 종종 직관이나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뭔가 맞지 않아,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아 같은 느낌들이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느낌을 무시하고 논리적인 판단만 따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년의 우리는 그 직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내면의 지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해요. 명상, 자연 속 산책, 일기 쓰기.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부의 조언, 논리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느낌을 주나요? 평화로움, 흥분, 불안, 저항? 이런 느낌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내면의 지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회적 기대, 타인의 의견, 과거의 습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죠. 그 목소리는 우리를 더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내면의 지혜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두려움, 불확실성,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한 자기 성찰과 자기 신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지혜와 단순한 두려움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귀 기울일 때 그 지혜는 더 또렷하게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진실되고 더 자유롭고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나만의 빛으로 살아가기. 우리는 함께 나이 들수록 빛나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왔어요. 이제 그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나만의 빛으로 밝혀볼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잃는 과정이 아니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젊음을 잃는 대신 더 깊은 자아, 더 진실된 아름다움, 더 단단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관계의 깊이 찾기, 내면의 지혜 들여다보기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빛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빛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의 길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길도 밝혀주세요. 삶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의 빛을 기억하세요. 그 빛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은 때로는 빛나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구름 위로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여러분 안에도 항상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